한 달도 안 남은 미 대선은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격전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의 북핵 억제 공조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당에선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야당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이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한국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초강의 허리케인이 미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1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토네이도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인기 속에 요즘 한국어 인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는 학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은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격전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경합주 7곳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7개 주에서 각 600명씩 총 4,200명을 상대로 군소 후보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물은 결과 오차 범위 안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가 4대 3으로 갈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와 미시건에서 2%포인트, 위스콘신과 조지아에서 1%포인트 앞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 5%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에서 각각 1%포인트를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의료보험과 주택 부족 문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세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지원 유세를 시작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흑인 청년 남성들 사이에 트럼프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Supporting somebody who has a history of denigrating you? That's not acceptab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경합지인 남부 지역 허리케인 피해를 연방 정부가 엉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has not done what you're supposed to be doing.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North Carolina, they've let those people suffer unjustly.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이 암살 시도를 할지 모른다면서 전용 군용기와 군용 차량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린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의 북핵 억제 공조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당에선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야당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 핵심 주제는 북핵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한미 공조 필요성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외교전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확장 억제 실효성 제고에 방점을 뒀습니다.
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전보장,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북한에 대한 억지와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다만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선 일본 수준의 권한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플루토늄 일본이 마음대로 농축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농축 못해요. 이걸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핵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국민의 삶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대미 외교 우선 추진 대상으로 삼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우선 외교 현안으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사는 미 대선을 앞두고 관세 부과나 수출 통제, 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축소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주장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어젯밤 무인기 형상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인기 형상 아래에 있는 점은 대북전단 뭉치이고 대북전단이 공중에서 살포되는 모습이라며 다른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함께 공개한 대북전단엔 김정은을 거론하고 식량 문제 등 남북 경제력을 비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뇌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북한 내부의 반정권 세력일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놔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주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대북전단을 무인기로 살포하기도 했던 탈북민 단체들도 이번에는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드론은 평양에 전단 보내기에서 보냈다. 그렇게는 안 했고 북한은 어젯밤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5월 이후 28번째입니다. 합참은 북한에게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요 며칠 미국을 긴장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초강력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1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토네이도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토네이도가 몰아치더니 붉은 나뭇가지들이 통째로 뜯겨나갑니다. 근처 경찰서 주차장의 철제 구조물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상륙했던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를 관통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The roof went peeling off as the tornado was spinning on top of my. It felt like the tornado was spinning on top of my house. 45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33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특히 시속 195km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에 나무와 집이 날아가는 등 허리케인이 몰고 온 토네이도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수요일 하루에만 1986년 이후 가장 많은 126건의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heir whole homes with them inside were lifted up, moved, destroyed. I mean, everything in this hurricane's or this tornado's path is gone. 미 CNN은 최소 12명이 숨지고 1,000명 가까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연일 허리케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hese lies are also harmful to those who most need help. Lives are on the line. People are in desperate situations. 밀턴은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최대 규모로 예상됐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해 물에 잠긴 플로리다 거리에서 악어가 차량의 타이어를 물어뜯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북부에 있는 한 위생회사 운영자는 어제 아침 악어 한 마리가 물속에서 튀어나와 자신의 차량 타이어를 물어뜯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악어는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차량 우측 앞바퀴를 물어뜯으려고 했지만 이내 물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운전자는 갑작스런 악어의 출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제 5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사건으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로레나 스트리트 인근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 2대가 달리던 중 충돌했는데 이후 한 차량에서 남성 2명이 내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보복 운전으로 추정됩니다.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총상을 입은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총격을 가한 두 사람은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은 이들을 아직 검거하지 못했으며 한때 전면 폐쇄됐던 5번 프리웨이는 6시간 후인 새벽 0시 20분 재개통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총기 손질을 하다가 오발로 아내를 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30분쯤 6700 링컨과 노트 애비뉴 인근의 한 주택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총격이 발생한 주택에서 남성이 총기 손질을 한 후 다시 장전하던 중 오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탄환이 샤워를 하던 아내의 어깨를 맞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을 당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총기를 압수했지만 체포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과실로 인한 총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인기 속에 요즘 한국어 인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는 학교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하주은 기자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한글 교실에 다녀왔습니다. NCT. 부채에 한글을 적는 학생들. 교실 한편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벽에는 한글이 가득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K-팝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뷰티, 웹툰, 음식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국어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이렇듯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모두 14만 명.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등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는데 한글을 가르치는 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The food, the Korean products too, and K-dramas. So I wanted to know exactly what is on the translation of it. I'm gonna take it next year too, I think. And yeah, I want to go with her, you know? Yeah. We'll go together. To Korea. 문법 등 이론 수업 외에 문화 활동을 접목시킨 수업 방식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식을 직접 요리하거나 K-팝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쿠킹을 하거든요.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인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 배우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학교들이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LA 한국교육원은 라크레센터 도서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글아 놀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한글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해 한글의 원리와 우수성을 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한 5주년을 기념해 진행됐습니다. 강전훈 LA 한국교육원장은 2019년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이어 2023년 LA시와 산타클라라시, 2024년 플러튼 시의회 등 시의회 차원에서 한글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유정란 줄기세포 화장품 셀리온의 테트라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배양액 10만 ppm을 함유시킨 탁월한 원료와 최첨단 테크놀로지.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피부가 건강하고 고운 분들은 하나같이 셀리온의 테트라를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테트라 앱솔루트는 우리 피부를 더 아름답게 가꿔줄 것 같아요. 속피부가 건강해야 겉피부가 젊어집니다. 나이를 거스리는 내 얼굴의 자신감.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의 사격 국가대표 선수인 김예지 선수가 2028 LA 올림픽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선수는 미 언론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LA 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며 딸의 바람대로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두 개가 같이 올라갔다는 거에 가장 김 선수는 앞으로도 영화와 광고 출연 등을 통해 사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올림픽에 앞서 개최되는 월드컵 파이널과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아시안 게임도 차근차근 준비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꼭 금메달 딸게.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USC와 손잡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위암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한인 흡연자와 간접 흡연자 200명을 조사해 위암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한인들한테서만 아주 흔한 암종인 위암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위암의 위험 인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헬리코박터랑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인자인 흡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더 알려드리는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시니어 센터가. 시니어 센터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인들에 대한 의학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인 발뮤다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LA 한인타운에서 오프라인 전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발뮤다는 지난 2003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진출 중인 프리미엄 생활 가전 기업입니다. 발뮤다 관계자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한인타운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ロスにはですね、韓国の大きなコミュニティがあると伺ってまして、でそこでこのようなイベントをやることによって韓国のお客様に、より広げて喜んでいただけたらなと思ってここでやっております。 발뮤다는 내년에는 뉴욕에 매장을 열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이 한국 독자들에게 서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식 소감은 오는 12월 노벨상 시상식에서 발표하겠다며 그 전에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 한강은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All their efforts and all their strengths, they have been my inspiration. 하루가 지난 어젯밤 한강은 출판사들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서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강은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며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강의 부친인 한승원 소설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딸의 얘기를 대신 전했습니다. 신화적인 요소, 환상적인 리얼리즘의 요소, 그것들하고 가미돼서 그 강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그 문학을 더 아름답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등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며 딸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한강의 작품들을 출간한 문학동네, 창비, 문학과 지성사는 노벨상 기념 국내 기자회견 개최를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극구 고사해 최종적으로 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들은 또 보다 자세한 소감은 오는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에서 낭독되는 수락 연설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쾌거에 한강 작가의 책을 사려는 사람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대형 서점에선 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고 온라인 서점 주문도 폭주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직후 한강의 작품들만 모은 특별 진열대가 등장했습니다. 마치 백화점 오픈런처럼 문을 열자마자 시민들이 몰렸고 반나절 만에 준비한 책이 대부분 팔렸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빨리 와서 이거 빨리 책 사고 싶어가지고 나도 이분을 보고 도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예스24에서도 어제 오후 5시까지 13만 8천 부가 팔리는 등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선 1위부터 19위까지 모두 한강 작품이 차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주류로 우뚝 선 쾌거에 곳곳에서 축하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수상자 발표 당일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던 출판사 직원들은 익숙한 우리 작가 이름이 호명되자 깜짝 놀라며 환호했고 한강 부부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독립서점엔 이른바 성지순례가 벌어졌습니다. 한강의 모교인 연세대에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SNS에선 한강의 책을 필사하거나 녹음한 뒤 이를 공유하는 챌린지가 이어졌습니다. 이민진, 김영하 등 국내외 작가들도 한 목소리로 한강의 쾌거, 한국 문학의 낭보를 기뻐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침체했던 국내 출판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이번 달까지 철거해달라고 베를린시가 한인 시민단체에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미테구는 최근 철거 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 약 444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 과태료를 추가하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테구는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의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미테구는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코리아 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코리아 협의회는 구청 측이 소녀상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보며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데다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코리아 협의회는 전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2달 넘게 북극 바다를 누볐던 한국 극지연구소 대원들이 기후변화의 실상을 전해왔습니다. 북극 바다에서는 예년보다 빙하가 너무 많이 녹고 있고 바닷물 온도가 올라간 탓에 새끼 오징어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 하얗게 얼어붙은 바다 얼음을 뚫고 극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배가 멈춘 곳에 찾아온 북극곰 가족. 관측 장비가 신기한지 주위를 맴돕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한국의 극지연구소 대원들은 얼음 두께와 특성을 조사하러 북극 바다를 찾습니다. 올해는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북쪽으로 100km나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면은 해빙이 물렁물렁해가지고 저희가 해빙 캠프를 할 수 없는 해빙들이었어요. 그거를 봤을 때도 더 녹고 있구나 빠르게 진짜. 북극해 온도도 예년보다 따뜻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떤 생물이 유입돼 있을까? 북위 77도 북극해 중앙공해에서 수중 관측 장비를 내려 촬영했더니 오징어 성체와 유생이 포착됐습니다. 15년 탐사 사상 올해 처음으로 이 정도 고위도에서 유생, 즉 새끼 오징어까지 채집됐다는 건 그만큼 북극해가 따뜻해졌다는 얘기입니다. 72도, 73도에서는 발견된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서식지가 있을 거다. 유생이 있는 거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더 빠르게 지금 북극해가 변화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조금 더 아래 북위 74도에선 가로 350m, 세로 110m 크기의 거대한 빙산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빙산이 북위 74도 근처에서 발견되는 건 이례적이란 게 학계의 평가입니다. 이보다 더 고위도에서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일부가 떨어진 뒤 내려온 걸로 추정됩니다. 북극 얼음이 많이 녹을수록 찬 공기를 가둬두는 북극의 소용돌이가 느슨해져 그만큼 우리나라엔 북극 한파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대원들은 기후위기에 경고 신호를 전해준 셈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뉴욕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연방노동부로부터 오버타임 위반으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LA 다운타운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인 시클라비아가 개최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시클라비아 행사는 보일 하이츠와 차이나타운, 다운타운, 에코파크, 리틀 도쿄에 걸친 7.5마일 구간에서 열리며 자전거와 스케이트 등만 탈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미국 자치령인 괌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지난 5월 괌 정부와 보험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괌 주민들이 진료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괌 주민들은 분만 등 여성 전문 서비스와 심장학, 정형외과 등 모든 진료 과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진료 계획, 교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애나임 교통국이 심야 버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애나임 교통국은 메트로 서비스가 종료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애나임 리조트와 엔젤스 스타디움, 혼다시티 등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연방노동부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노동부는 종업원들을 대신해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 등에서 커피숍 와잇 노이즈를 운영해온 김모 씨 부부에게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김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 20일부터 2023년 5월 사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일부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문호가 일부 진전하고 취업 이민 문호는 동결됐습니다. 국무부는 가족 이민 2,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주에서 한 달 정도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문호는 10월에는 대폭 진전했지만 11월에는 전면 동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면서 몇 시간씩 줄 서는 맛집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기껏 줄 서서 산 맛집의 쿠키가 가짜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의 인플루언서들이 카메라 앞에서 쿠키 먹방을 하는데 영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유명 쿠키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호주 시드니 인근 본다이 비치에 열려 긴 줄을 선 끝에 겨우 사왔다는데요. 하지만 딱딱하고 질긴 느낌의 실망감이 들었고 소셜미디어엔 쿠키를 맛본 사람들의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호주의 이 팝업 스토어는 본사의 이름만 도용한 가짜였다고 하네요. 깜빡 속은 사람들은 쿠키 10개에 150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과 시간을 낭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MZ세대의 포모 현상, 즉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한 허위 마케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었던 화성의 생생한 민낯을 담은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화성 표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푸른 화산암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요. 옅은 붉은색의 토양위로 푸른빛을 띠는 수많은 돌들이 화성의 표면을 메우고 있는데 이는 화산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지구 바다 아래에 있는 화산암과 성질과 성분이 유사하다는데요. 해당 바위지대는 화성의 고대 호수 바닥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는데 지금까지는 발견된 적 없었고 독특한 지질 구조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근래 들어 화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암석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돌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는 변성 과정에서 다양한 무늬와 형태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와장창 앞 유리가 박살나고 맙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일까요? 황당하게도 범인의 정체는 바로 닭이었습니다. 갑자기 도로 옆에서 닭 한 마리가 튀어나와 차로 돌진한 건데요.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닭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패션의 세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독특한 제품을 출시해왔던 프랑스의 한 명품 브랜드가 또 희한한 제품을 내놓아 입길에 올랐습니다. 다 먹었으면 버리지 무슨 과자 봉지를 이렇게 구깃구깃 접어놨을까요? 그런데 양쪽을 잡고 펼치는 순간 지갑 형태가 나옵니다. 감자과자 봉투에서 영감을 얻은 프랑스 한 명품 브랜드의 신상 지갑입니다. 가격은 1,750달러, 우리 돈으로 230만 원이 넘는다는데요. 다양한 맛의 감자과자처럼 색상도 여러 가지라고 하네요. 이 브랜드는 올해 초 400만 원대 투명 테이프 모양의 팔찌를 선보여 논란을 산 바 있는데요. 이번 지갑 역시 그때처럼 일상용품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아이템 시리즈라고 하네요. 엘리베이터 안에 한 여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가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갑자기 세게 걷어찹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5번이나 반복된 발길질에 문이 열리면서 엘리베이터는 멈춰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여성은 얼마 뒤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는데요. 당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올라간다고 느껴져 홧김에 문을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관리실 측은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고장나 피해 금액이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며 여성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